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최근 AI의 버블론 때문인 거죠. 제가 일요일부터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해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엔비디아는요,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올 겁니다. 진짜 실적이 좋거나 설령 진짜 실적이 뭐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지 않다면 컨센서스를 살짝만 떨어뜨려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라고만 얘기하면, 거기에다가 아이고 엔비디아 앞으로 무궁무진해요 하고 똥구멍만 살살 긁어주면 전문가들은 거 보세요, AI 간다니까요, AI 버블론 이제 안드로메다로 날아갑니다, 이제 주식시장 다시 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흥분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원을 회복하고 하이닉스가 상승을 확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11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딱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쓰리는 꿋꿋하게 다시 빠질 거예요. 잠깐일 겁니다. 엔비디아 좋은 실적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따라서 11월 19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당연히 상승할 거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고, 문제는 그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얘기하자면 미쓰리는 다시 AI 버블론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뉴욕 증시 엔비디아 효과 반나절 만에 AI 관련주 거품 우려 지속으로 뉴욕 증시가 장중에 급락 반전에서 하락 마감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4% 넘는, 현재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오후 1시가 살짝 넘은 이 시간에는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3,900포인트 반납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뉴스를 재방송을 만드는 미쓰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그분 표현대로 뉴스를 재방송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 특히 이번 주 엔비디아에 대한 시나리오는요, 제가 또 이 주식 고수한테 주식을 배우면서 그 주식 고수분이 일정 매매, 재료 매매를 창시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역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재료의 어떤 발표를 앞두고 어떻게 이 큰손들이, 어떻게 세력들이 움직이는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엔비디아 실적은요, 나쁘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가뜩이나 지금 AI 버블론이 팽배한 상태에서 뉴욕 증시 개판됩니다. 뉴욕 증시 개판되면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대 정도, 나스닥은 2%대 상승, 2%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이 3%대 넘는 하락을 보였는데, 만약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어요, 뭐 실망감이에요, 이렇게 되면 뉴욕 증시 개폭락할 거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쁘게 포장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지금 AI 버블론 때문에 투자자들이 불안하고 있을
때라서 엔비디아에 기대하는 기대가 큰데 엔비디아가 실적을 잘 발표하면 우리 주린이들이 그래 엔비디아야 AI 간다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돼 이런다니까요. 자, 돈다방 미쓰리 11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84% 하락, S&P 500이 1.56% 하락, 나스닥이 2.15%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 반나절 만에 AI 관련주의 거품 우려 지속으로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움직였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는 냉정하게 흔들림 없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10월달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2% 상승했고요. 자, 9월달 비농업 고용자 수 전월 대비 11만 9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은 한 5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 예상치의 2배 정도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표 믿을 수 없죠? 이 지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특히 이 지표는 10월 초에 발표가 됐었어야 되는데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다 보니 과연 미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를 이거 진짜 믿을 수 있겠어라는 의구심이 지금 커진 상태에서 고용 지표를 믿기는 좀 애매합니다. 자, 다 양보해서 100번을 양보해서 자 믿는다고 칩시다. 예상치 5만 명이었는데 11만 9천 명이 증가했다더라. 이게 시장의 악재가 되는 거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요. 고용지표가 좋으면 무슨 소리야 미국 경제 좋은 거야 라고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온 것에 대해서 속상해합니다. 왜일까요? 금리 인하 기대가 점점 멀어져 간다 하기 때문인 거죠. 자, 실업률은 8월 달에 4.3에서 9월 달에 4.4%로 0.1% 증가됐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8,000명 감소해서 22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됐어요. 12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될 확률 전일 30%대에서 금일 40%대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대로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AI 버블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62%씩이나 증가됐다. 그리고 똥구멍을 살살 긁어주기 위해서 연간 실적 전망도 기대 이상 나왔다. 자, 이런 실적을 보다 보니 11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흥분 모드였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61만 2천 원, 무려 삼성전자가 8%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하이닉스요, 죄송합니다. 하이닉스가 60만 원을 회복했었고 삼성전자도 10만 원을 회복하면서 AI 고점 논란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그래, AI는 가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문제는 정오 무렵에 S&P 지수가 약세로 하락 반전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장은 하락 마감했고 엔비디아가 3%, 그리고 마이크론이 10%, AMD가 7%, 팔란티어가 5%, 인텔이 4%, 퀄컴이 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뉴욕 증시가 마감됐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3,9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자, 저는 제가 지금 주식을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요, 순리에 순응하면 돼요.
제가 최근에 계속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주식이나 사람이나 태어나서 성장하고 인생의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나이 들고 이제 그렇게 늙어서 죽는 어떤 인간의 이 삶의 라이프 사이클을 주식시장도 똑같이 닮았다. 어떤 랠리가 시작이 될 때 주도주 혹은 주도하는 업종이 있어야 되고 그게 예를 들면 2010년, 2011년도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끝나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막 터졌는데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가 헝가리로 넘어가서 스페인을 아작을 내내 만회하는 불안감이 만들어지다가 점차 진정되면서 그래, 이 금융위기를 한번 이제 씻어내고 랠리를 한번 보일까 하고 보였던 랠리가 바로 그 당시 랠리였고요. 그때 주도주는 뭐였다? OCI와 차화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랠리는 코로나가 끝나고 그리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금리 인상을 막 했다가 너무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리니까 요거를 좀 잘 운영하기 위해서 주도주를 갖고 왔던 게 작년 1월 2일 애플 보고서가 안 좋다 보니까 애플을 빼버리고 기대감이 큰 엔비디아를 끌고 와서 그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랠리를 보인 겁니다. 단순히 엔비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엔비디아 즉 AI 성장 기대감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요 두 개 가지고 랠리를 보였던 거고요. 그 랠리의 끝이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차화정이 주도했던 그 당시에도요. 차화정이 이제 끝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은 아니야. 이게 지금 갈 길이 얼마나 먼데 아직 멀었어. 뭐 OCI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대 100만 원 보고서 나오고 제가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AI를 중심으로 한 이 랠리가 이제는 슬슬 속된 말로 심화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인정하지 못해요. 왜 인정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더 갈 거라고 해서 높은 가격에 막 샀거든요. 제가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오는 시간보다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고 연말이 되면 증시가 좋을 거다 나쁠 거다 저는 분명히 주식시장 물갈이가 한번 올 정도로 한번 흔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좀 최근 불편했던 게 뭐냐면 4,200까지 왔을 때 당장 올해 안에 5천 갔다고 막 설레발들을 너무 많이 치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좀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 분노에 집착해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주식 공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래? 더 가는 거야? 그럼 지금 사야 돼. 그리고 막 산 사람들이 끝까지 돈을 번다면 저 같은 사람은 너무 불쌍하지 않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거봐라 뭐 이재명 뭐 어쩌고저쩌고 이재명 대통령 깔 사람들한테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안에 그러니까 5년 안에 5,000포인트를 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6개월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믿지 않았던 그들이 2,600에서 3,000을 가볍게 넘었고 3,000에서 4,000을 너무 가볍게 넘은 상태에서 4,000에서 4,200까지 바로 그냥 100포인트씩 뿡뿡 오니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뭐 11월 달 안에 5,000이 가느니 12월 달 안에 5,000이 가느니 내년에 7,500을 가느니 그런 개소리들을 한 거잖아요. 시장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이걸 설레발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바람 때문에 쭈삣쭈삣했던 지금은 좀 고점 아니야? 이렇게 쭈삣쭈삣했던 투자자들이
그 설레발에 같이 흥분하면서 막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뛰어들면 시장은 얕잘없이 주제 파악을 시켜줍니다. 당신 뭐야? 당신 주식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날로 돈을 벌라 그래? 이걸 보여준다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방송을 보면 지금 주식해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고. 지금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주식을 믿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으십시오. 저는 안 믿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들어가라 이러는데 지금 이게 미쓰리 표현대로라면 물갈이잖아요. 문제는 이 물갈이를 예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연말에 11월이든 12월이든 아니면 1월이든 한번 물갈이 한번 시게 올 겁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진짜 왔네. 그러네. 하고 조심조심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 삼성전자를 10만 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10만 원도 사실 그렇게 10만 원 이상 갔었으니까. 그죠? 11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삼성전자 11만 원에 사신 분들은요. 말로는 그래. 나는 이재명 대통령 믿어. 그래 가겠지 하시겠지만 속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주식시장은 패턴을 보여주는데 그 패턴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을 꼬시고 그 투자자들이 유혹당해서 덜컥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방향을 완전히 튼다고 했잖아요. 장중에 마이너스 갔다가 종가 기준으로 딱 꼬리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고 최근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 꼬시기 위해서 개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살짝 장 초반에 매수세 보여주면서 매도했던 개인들을 다시 순매도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물량을 내다 팔았죠. 지금 오후 1시 30분인데 외국인들이 2조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시 전에 거의 1조 넘는 금액을 순매도해 버렸어요. 제가 외인들은요, 여러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샀다 팔았다 요거 굉장히 재미 붙였다라고 얘기해 드렸죠. 제가 아마 이번 주에 돈다방 미쓰리 하면서 수급 이야기 해드리면서 아이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살짝 매수했다가 이렇게 그냥 개인들 꼬시고 또 다시 매도로 전환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AI 버블론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올 때가 돼서 순리대로 나온 거예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강도 높은 조정이 진행될 거다라고 제시했고요. 펀더멘탈이 약화되기보다는 기술적 과열 해소 성격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700포인트 중반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4,200포인트까지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매물대가 없었다. 그런데 4,200포인트에서 이제 매물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올라오면 이제 파려고 한다. 그 팔려고 하는 중심에는 AI 고점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심리를요, 쉽게 해소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뉴스 보니까 엔비디아 회장조차도 이 AI 버블론에 대해서 이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 종목 하나 따위로 시장을 뒤흔들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와 AI만 있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경제가 중요하고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하찮은 엔비디아 실적 하나 보고 흥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딱 정해놔요.
그래,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면 분명히 미쓰리가 어제 시나리오 써드렸던 것처럼 AI 버블론은 없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그 AI 버블론의 논란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그럼 투자자들은 흥분 모드로 가는데 이거 오래 못 간다. 왜 못 가겠습니까? 그 상황을 노리고 거기다가 물량을 다 던져버리는 애들이 일명 시장의 큰 손이에요. 그게 바로 재료 매매고 일정 매매라는 겁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고 잘 대응하시고, 제가 그랬죠. 저는 막 돈을 2배, 3배 벌어들일 수 있는 재주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막 고점에 잡아서 막 속상하게 해드리지는 않는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돈을 좀 지켜드리는 것이 돈다방 미쓰리의 방송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돈다방 미쓰리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지금 상황에 잘 현명하게 냉정함을 잃지 않고 시장을 대응하시겠지만 지금 아마 주린이들은 멘붕일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야, 5,000포인트 갈 건데 떨어질 때마다 줍줍해. 그것도요, 어느 정도 선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잖아요. 이제는 공포감이 막 쌓여요. 단순히 주식이 아름다운 조정을 겪는 게 아니라 AI 버블론과 함께 지금 증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개인들이 무리해서 샀던 물량들의 반대 매매가 나오죠. 오늘 오전에도 몇몇 종목에 대한 반대 매매가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물갈이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주식은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주식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어쨌든 저는 오늘 시나리오 얘기해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좋은 실적 잠깐뿐일 것이다. 다시 빠질 것이다. 얘기해 드렸고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겠지만 시황을 김치전 뒤집듯이 바뀌지 않고 꾸준히 한결같이 주저리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돈다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토요일에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저녁 뉴스에 메인 뉴스 헤드라인 첫 번째 뉴스에 대한민국 코스피 3,900이 뭉개됐다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단기 저점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빠지건 뭐하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반등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기관이 땡기든 해서 일단 첫 번째 목표 3,900포인트 만들려고 하겠죠.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